조선의 제10대 임금 연산군과 그의 총비 장녹수는 1506년 중종 반정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당사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 극강의 권세를 누렸던 이들은 반정 당일로부터 가장 비참한 죄인의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연산군과 정비신 씨 그리고 장녹수를 비롯한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생애와 야사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왕세자와 대군들의 비극적인 종말. 연산군과 패비신 씨 사이에는 왕세자 황과 창녕대군 성,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2명의 대군이 더 있었습니다. 반정군이 대궐을 장악하자마자 이들은 즉시 대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당시 왕세자 황은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으나 이미 세자로서의 풍모가 당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들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반정 직후인 1506년 9월 중종의 명에 의해 연산군의 4아들은 각각 다른 유배지로 보내졌다가 곧바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대군들이 사약을 앞에 두고 울음을 터뜨리자 집행관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지며 이들의 시신은 거적에 쌓여 임시로 매장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휘신공주의 비참한 전락과 재결합. 연산군이 가장 아꼈던 딸은 정비신 씨 소생인 휘신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장녀로서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휘신공주는 능양위 구문경과 혼인하여 궁 밖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반정으로 인해 공주의 신분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구수영은 반정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휘신공주를 집에서 내쫓고 아들 구문경과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야사에서는 휘신공주가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 옛 종들의 집을 전전하며 구걸을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던 휘신공주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중종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반정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중종은 연산군의 죄와는 별개로 자신의 조카뻘인 공주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에 강제로 이혼당했던 구문경과 휘신공주를 다시 합치게 해주고 몰수했던 집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휘신공주는 비록 공주의 호칭은 회복하지 못했으나 남편과 재결합하여 조용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딸 영수. 장녹수가 연산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은 영수입니다. 영수는 어머니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시절 옹주의 신분으로 궁궐 안팎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506년 반정이 일어나고 어머니 장녹수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하면서 영수의 운명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사에는 그녀의 사후 행방이 묘연하지만 야사와 기록에 따르면 영수는 어머니의 죄에 연좌되어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왕의 딸에서 순식간에 관청의 노비가 된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고된 노동과 멸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장녹수가 영수를 위해 숨겨둔 보물. 야사에서는 장녹수가 자신의 몰락을 예견하고 딸 영수를 위해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궁밖 밀실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반정군들이 장녹수의 재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보물지도가 발견되었고 결국 모든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면서 영수는 평생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녹수가 연산군을 만나기 이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들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반정 이후 연좌되어 변방의 노비가 되거나 이름을 숨기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민간에 떠돌았습니다. 야사 속의 생존설. 연산군의 자녀들 중 일부가 살아남았다는 생존설은 야사의 단골 소재입니다. 유배지로 향하던 어린 대군 중 한 명이 충직한 내관의 도움으로 바꿔치기 되어 산골로 숨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자라 도인이 되었다거나 이름 없는 선비로 살며 연산군의 제사를 몰래 지냈다는 설화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산군의 서녀들이 신분을 속이고
지방의 기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는 장녹수의 출신이 기생이었던 점과 맞물려 비극적인 인과응보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교훈. 연산군과 장녹수의 자녀들이 겪은 삶은 권력이 무너졌을 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왕세자와 대군들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희생되었고 공주와 옹주들은 신분 하락과 가난 속에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장녹수의 여식들은 어머니의 악명이 높았던 만큼 모진 수치를 겪는 등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생애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 사회의 엄격한 연좌제와 권력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사후 오랜 시간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명예가 일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덤은 대부분 실전되었거나 초라하게 남겨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이들의 고통은 상세히 남지 않았으나 구전되는 야사를 통해 그날의 슬픔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권세 끝에 찾아온 이들의 비참한 말로는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다음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